시초가 뇌물마리칸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라는 왕의 성씨가 바뀌어요. 신라 세운 사람이 성씨가 뭐예요? 박씨죠. 박혁거세. 그 다음에 석씨로 바뀌죠. 왕이 석탈해. 그 다음에 김씨로 바뀌었다가 다시 석씨로 바뀌었다가 다시 김씨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박석김 석김으로 바뀌는데 그 5번째 김씨가 장악을 한 다음엔 멸망까지 김씨예요. 그 김씨가 누구냐? 바로 뇌물왕이거든요. 뇌물왕부터 김씨가 완전히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 중앙집권국가가 시작된 것은 뇌물왕, 엄격하게 말하면 뇌물마리칸 때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게 아니라 요 다음 거예요. 3번째. 이때 1번군이라고 출제될 수도 있고 왜군이라고 출제될 수도 있어요. 요때 쳐들어온 왜군은요, 단순한 도적질을 하는 몇십 명 단위의 또는 몇백 명 단위의 왜구가 아니에요. 일본 본토의 정식 병력이에요. 이해가요? 그 규모가 몇만인지는 나오지 않으나 기록에 이거를 나라를 체계화시키고 있는 뇌물왕이 스스로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구려에 SOS를 요청을 해요. 즉 원군을 요청을 해요. 그 당시에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를 돕는데 그 군대를 보내준 사람이 여기 나오는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이 4번째 쓸게요. 신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5만 명의 원군을 파병했다 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고구려 군대 5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반도에선 굉장한 규모의 부대예요. 군대수예요. 그러면 최소한 5만 명 안팎의 일본군이 쳐들어왔겠죠. 그거는 단순한 해적 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자, 여기 신라가 있어요. 신라가 중앙집권국가를 이루려고 막 뇌물왕 때 국가체제를 중앙집권화하고 있는데 어디서? 일본에서 상당한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스스로 막지 못하고 누구한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한테 원군을 요청했더니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의 원군을 신라에 파병해 주었어요. 여기서 그 당시 이게 4세기 말 5세기 초 사건인데 서기 400년 사건이거든요. 서기 4세기 말 5세기 초에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로 알맞게 표현한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5만 명의 원군을 요청하고 그 원군을 보내주고 왜군을 격퇴시켜줬다 해서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 정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이해 갔나요? 고구려가 나라를 구해줬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잘 들으세요. 이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니까. 쫓기는 일본군이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금강가야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금강가야 쪽으로. 가야 연명은 6개죠. 그 중에서 강한 가야가 금강가야하고 해변가에 요 김해지방에 요 고령지방 내륙지방의 대가야였죠. 금강가야 쪽으로 일본군이 도망을 갔어요. 거기까지 광개토왕의 고구려 군대가 따라가서 박살을 냈어요. 일본 군대를. 근데 전쟁터는 어디가 됐어요? 금강가야가 됐죠. 금강가야는 남해 전쟁의 전쟁터가 돼가지고 아주 쇠약해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가야의 맹주가 금강가야에서
내륙 지방의 전란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대가야로 바뀌는 계기가 된답니다. 이해됐어요? 가야 세력의, 가야 맹주의 변동도 이 사건 때문에 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4세기 말 5세기 초에 고구려와 신라와의 힘의 관계, 그 다음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맹주가, 가야의 육가야 연맹의 맹주가 바뀌는 계기가 된 사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제일 시험에 잘 출제하는 게 뭐냐 하면 경주에 무덤 하나를 발굴을 했어요. 그 무덤 이름이 호우청이라는 무덤이에요. 누구 무덤인지는 잘 몰라. 그래서 총이야. 그런데 이 호우청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느냐? 여기서 요 사건을 뒷받침하는 그릇이 발견이 됐어요. 예, 이런 넙대로만 그릇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 밑바닥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물론 한자로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문자도 써 있겠죠, 물론. 광개토대왕은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호태왕은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신라의 무덤에서 왜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쓰여진 그릇이 발견됐느냐 하는 게 궁금하겠죠. 바로 이 사건, 일본군이 신라로 쳐들어오고 그것을 막지 못하는 내무랑이 광개토왕한테 원군을 요청하고 광개토왕은 원군을 5만 명을 파병해서 일본군을 물리쳐 준 이 사건 때문에 이런 그릇이 출토가 된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사진에 시험 문제로 이 그릇의 명칭을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이 호우명 그릇이 사진에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이 그릇이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된다면 지금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 기억나나요? 일본군 쳐들어오고 광개토왕 원군 보내고 금관가야까지 쫓아가서 작살내고 금관가야 쇠퇴하고 이해됐죠? 예, 이 내용이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겠죠. 또한 만약에 단답형으로 나온다면 그릇 이름이 나오겠죠. 무슨 그릇이라고요? 호우명 그릇. 무덤 이름은 호우청. 어디와 어디와의 관계라고요?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예요. 그죠?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예요. 이해됐나요? 4세기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바로 지금 설명한 요 광개토 대왕의 원군 요 부분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나 힘으로서는 4세기의 전성기는 어느 나라라 그랬죠? 백제. 그래서 출제 비중이 요게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는 백제 근초고왕 때 해외 진출, 지역, 요서, 싼둥, 일본 남쪽의 규슈 지역에 진출한 것이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기돼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4세기의 그 두 개의 소재는 시험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5세기로 들어갑니다. 5세기는 어느 나라의 시대일까요? 고구려의 시대예요. 고구려의 시대. 5세기는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 5세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5세기는 누구의 시대라고요? 고구려의 시대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연도 외우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고적으로 아버지 왕이었던 광개토 대왕의 제위 연대는 391년에서 413년까지